안녕하세요. 이종섭 시인입니다. 김호중 가수님으로 인해서 아픔을 이기고 감동적인 사연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된 송금숙님이 계십니다. 인천에 사시는데요. 제가 송금숙님 이분의 감동적인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금숙님은 세종문화회관에서 클래식 콘서트 할 때 뵀었고요. 또 그 후로 서수용 선생님 책 고맙소가 나왔을 때 저에게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소라는 이 책을 언제 방송하면 타이밍이 좋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죠. 5월 15일 스승의 날 전후해서 제가 두세 번 정도 서수용 선생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고맙소 책 리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고맙소 책 리뷰 아이디어도 송금숙님 때문에 제가 하게 됐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송금숙님은요, 40살 아드님이 있었는데, 이 40살 아드님이 인천대교에서 이제 출근하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고 하늘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후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김호중 가수님을 만난 이야기인데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제가 지금서부터 이야기는 보통 이제 김호중 가수, 김호중 가수님 이렇게 쓰는데 지금 방송에서는 제가 이렇게 호중이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송금숙님하고 전화로 대화를 나누면서 송금숙님께서 호중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상당히 정이 있는 애칭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중간에 김호중 가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감정의 톤이 안 맞아서 오늘 방송에서는 아주 이 살가운 애칭으로서 자식을 부를 때 이름처럼 호중이 이렇게 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정 듬뿍 담긴 내용, 자식같이 아들같이 부르는 내용으로서 이름이 호중이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송금숙님은 일남 일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 이렇게 이제 두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출근길에 인천대교를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해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드님이 굉장히 똑똑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전교 1등을 했다고 하니까 수재였죠. 그러면 본인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부모님 가족들도 기대가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에게서 이제 연락을 딱 와서 이 송금숙님은 그때는 혹시 무슨 교통사고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드님이 인천대교에서 출근길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후 당연히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계속됐고요. 정신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런 날들이 지속됐죠. 그래서 이제 따님이 이러다가 어머님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신경정신과에 모시고 가서 또 약을 처방받아서 또 약을 드시게 하고 보살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2달 후에, 그러니까 송금숙님이 아드님이 인천대교에서 출근길에 하늘나라의 심장마비로 하늘나라에 간 그 시점을 10월 20일인가 21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한 2달 정도 후에 송금숙님께서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미스터 트롯을 알고 튼 것이 아니고 또 김호중 가수님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튼 것이 아니라 그냥 채널을 돌리는데 참 이 부분은 저하고도 좀 비슷하죠. 저는 이제 제방은 낮에 하니까 낮에 빨래 개면서 그냥 채널을 돌리는데
탁 김호중 가수님이 나와서 태클을 걸지 마. 그것도 중간이 아니라 시작 전에 딱 나와서 저도 거기에서 이제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 시작되는데요. 이 송금숙님께서도 저녁 때 채널을 이렇게 돌리는데 미스터 트롯 나오는데 거기에 태클을 걸지 마를 부르는 김호중 가수님이 나왔다고, 그 김호중 가수님을 보게 됐다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에 고등학생 때 김호중 가수가 성악을 하는 의미에서 스타킹에 나왔는데 이 송금숙 님도 스타킹을 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킹을 봐놓은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스타킹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채널 돌리다가 만약에 김호중 가수가 딱 나왔으면은 김호중이 누구지? 이럴 텐데, 스타킹을 저도 송금숙 님도 또 많은 아리스 분들도 스타킹을 봤었기 때문에 태클을 걸지만 그 이후에 김호중 가수님이 딱 나왔을 때 굉장히 반가운 마음, 스타킹에 그 받았던 그 인상이 활활 타오르면서 아주 빛나는 그 감정이 되어서 김호중 가수와 다시 재회하는 이런 것이었는데, 송금숙님께서도 스타킹 때 김호중 가수를 보고서 성악을 잘했으니까 어디 가서 성악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딱 텔레비전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김호중 가수님에게 마음을 쏟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들이 2달 전쯤에, 즉 김호중 가수를 미스터 트롯 태클을 걸지 마에서 만나기 2달 전에 이제 아드님이 심장마비로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 2달 동안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이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실 그게 맞죠.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제 자식들이 참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이 이르렀다 그러면 저도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요. 그냥 온 우주가 그냥 캄캄할 것 같다.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의 그 연속이겠다, 이런 상상을 해보는데 이것도 상상이지 실제 경험한 사람은 제가 상상한 그것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호중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호중이를 딱 만난 다음에 하루하루 좋아지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김호중 가수님이, 또 김호중 가수가 이렇게 송금숙님의 아픔을 치유하고 위로해주고 건강을 회복시켜주면서 일상을 다시 세워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김호중 가수와 송금숙님의 이렇게 딱 만남은 정말 운명적인 이런 만남,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처음에는 약도 알약을 한 7알 정도 먹었다고 합니다. 따님이 신경정신과에 모시고 가서 이제 진료받고 처방받은 약이겠죠. 그런데 그 약이 뭐 이렇게 6알, 5알, 4알, 3알 점점 약이 줄어들었고요. 중요한 건 그 후로 김호중 가수가 아들처럼 여겨졌다고 하네요. 아들처럼 생각되고 또 아들처럼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고, 그래서 아들처럼 해서 그냥 처럼을 빼고 그냥 실제로 아들의 마음,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들 잃은 슬픔을 이기라고, 또 아들 이긴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자기 자신에게 다가온 호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맙고 감사한 이런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호중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즉 김호중 가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식보다 더 애틋하고 끔찍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충분히 공감이 되죠. 왜냐하면 2달 전에 불의의 사고로, 즉 심장마비로 아드님이 먼저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 찢어지는 그 고통을 위로해 주는 사람으로 딱 호중이가 딱 나타났으니 그것이야말로 정말 다시 얻은 아들, 또 아들이 되어서 위로해주고 살려주고 회복시켜주는 이런 호중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 때 호중이를 알게 되어서 정말 감사한 이런 마음이 크다라고 이렇게 해 주셨네요. 자, 이분은 후기로 말씀을 드리면요, 올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중이를 아들처럼 생각을 하고 또 먼저 간 아들 2달 후에 딱 호중이를 만나고 그래서 너무 좋고 또 자기도 살아나고 건강을 회복하고 이렇게 되어서 이제 올콘을 했는데요. 올콘이라는 말은 이제 송파에서 콘서트를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지막에 대전에 성탄 콘서트를 했고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클래식 콘서트를 했는데 이 모든 콘서트를 다 갔다 올 콘서트 올콘 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님도 아리스라고 하시네요. 따님이 교수님이신데 따님도 아리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엄마와 딸이 같이 김호중 가수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모녀지간이니까 정말 그 그림이 정말 아름답죠. 저는 세종문화회관에서 클래식 콘서트를 할 때 그 모녀도 제가 잊지 못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실까요? 그 모녀분은 세종문화회관 앞에 왔는데 티켓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요. 티켓이 없는데 그냥 온 겁니다. 엄마와 딸이. 왜 왔냐면 세종문화회관 앞에 와서 그래도 또 응원하고 분위기도 보고 또 세종문화회관도 또 보고 또 그 마음 달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또 소풍처럼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방송을 해드렸는데 그 따님이 전 불효자예요. 저희 어머니께 클래식 콘서트 티켓을 못 해드려서 전 불효자예요. 그렇게 얘기했던 그 따님의 고운 음성, 고운 심성, 제가 그 음성과 심성을 기억을 하는데요. 이 송금숙님의 따님도 같이 아리스라고 하니까 같이 김호중 가수님을 또 응원한다고 하니까 더없이 기쁘고 감사하네요. 뿐만 아니라 이 송금숙님의 손주들도 할머니를 위해서 김호중 가수님 카페에 가입하고 아리스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송금숙님께서는 따님도 아리스고 손주들도 아리스고 그러니까 더더욱 가족 안에서 큰 기쁨과 위로와 사랑을 맛보신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후기로 또 남겨드리네요. 자,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 송금숙님과 또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통화도 하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또 전화로 또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또 이것을 방송을 해도 괜찮냐고 이렇게 말씀을 여쭤보니까 송금숙님께서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허락받고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송금숙님의 사연을 아리스들에게 전해드리면 정말 감동을 받을 거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받을 거고 어떤 분들은 공감과 힘을 얻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송금숙님의 이 스토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정말 김호중 가수님이 이런 가수구나 라는 것을 대공감하면서 마음이 환해질 거라고, 그래서 이 방송의 효과가 굉장히 크고 빛날 거라고 제가 송금숙님께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드릴 말씀은 김호중 가수님이 바로 이런 가수죠. 마음을 치유해주고 고통을 위로해주고 괴로움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가수. 호중이를 딱 만났을 때에 아들 같은 마음을 주면서 그 마음에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가수. 바로 이런 가수가 김호중 가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송금숙님께서도 이 방송을 보실 텐데요. 이 방송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세세하게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후에도 송금숙님께서 김호중 가수님과 함께 더욱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김호중 가수님을 아들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사랑이 더욱더 샘솟으면서 샘솟는 그 사랑이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엔돌핀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